이번 시간에는 2장 8절 함수로서의 도함수,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함수의 정의역 안에서 어떤 한 점을 선택을 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 점을 선택을 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으니까 주어진 점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대응을 시켜주면 규칙이 하나 생기지요. 그런 규칙을 우리가 도함수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미분계수라는 것을 임의의 점으로 우리가 속도 문제를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서 한번 그렇게 계산을 해 봤었지요. 임의의 점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확장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그 정의역에서 그 정의역의 안에 있는 임의의 수를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로 표시를 했어요. x를 선택을 해요. 그럴 때 그 x를 f'x라는 것으로 대응시켜 줍니다. 자, 그럼 규칙이 하나 생겼죠. 그 규칙을 우리는 x에서의 미분계수를 f'x라고 쓰니까 보내주는 그 값, 그 규칙이 그냥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해서 f'x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 규칙 자체가 f'x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을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x를 f'x에 대응시키는 규칙이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 미분계수라는 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극한으로 정의가 됐어요. 극한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우리 극한을 계산해 본 것에 의하면 그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응시킬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요. 정의역에 있는 어떤 수가 대응되어서 저쪽으로 건너갈 그런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가 없어서 그냥 정의역에 건너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면 그 규칙은 그냥 규칙일 뿐이지 함수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도함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 이미 도함수, 함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함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수가 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것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에서 그 함수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계산했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도함수의 정의역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보다 작게 되겠죠. 최대로 계산하면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하고 같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면 도함수의 정의역이 작아졌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하나, 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체 함수의 도함수라는 것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들은 그 도함수 얘기를 할 때는 제거시키면 됩니다. 그 도함수의 정의역 안에서 제거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도함수의 정의역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산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다를 게 없죠. f 프라임 x. 우리 x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써보면 극한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똑같죠?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계산할 때 그 a라는 값을 x라고 바꾼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f 프라임 x라는 것도 그 임의의 점 x에서 함수값 fx라는 게 y좌표가 되니까 x, fx 이 점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걸 확장시켜 봤어요. 미분계수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던지 없던지 주어진 점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로 보내주는 그런 규칙.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점은 도함수라고 부르는 함수의 정의역 안에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예제 2번 볼까요? 어떤 함수의 식이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 f 프라임 x를 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f 프라임 x라고 썼으니까 이제는 도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의의 점 x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거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미분계수 계산하는 규칙처럼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f 프라임 x는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됐죠? 이제 주어진 함수의 식이 있어요. x의 3승 마이너스 x라는 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x 플러스 h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h. 그렇죠? x를 대입한 것은 그대로 함수의 식에 있었죠? x의 3승 마이너스 x.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계산합니다. 분자 x의 3승 파트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h의 3승을 전개할 때 x의 3승이 있으니까 x의 3승은 사라져요. 그렇죠? 그럼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쓰면 됩니다. 나머지가 3x의 제곱 h 플러스 3xh의 제곱 플러스 h의 3승. 그렇죠? 그 다음 x 플러스 h하고 x하고 계산을 합니다. x는 사라지죠? 마이너스 h 남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니까 분자에 h가 적어도 하나는 곱해져 있어요. h를 묶어냅니다. 그러면 뒤에 남는 게 3x의 제곱 플러스 3xh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렇다면 h 분모에 있는 것하고 약분하고 남는 거 극한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남는 게 3x제곱 플러스 3x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죠? h는 0을 향해서 가니까 여기 h가 곱해져 있는 것들은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3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규칙을 갖는 2차 함수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fx가 루트 x다. 그럴 때 f 프라임 x를 구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그리고 f 프라임 x 도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똑같이 합니다. 먼저 도함수 구해 볼까요?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자, 그럼 주어진 함수는 루트 x니까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루트 x 플러스 h. x를 대입한 것은 루트 x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루트 마이너스 어쩌고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루트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켤레를 곱하면 된다라고 배웠죠. 해서 켤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게 켤레입니다. 해서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같은 것을 켤레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에도 한번 이런 기술을 썼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라는 파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h 제곱한 게 x 플러스 h. 그렇죠? 루트 x 제곱한 것은 x. 해서 빼줬으니까 x는 사라지고, 그렇죠? 분자에 h가 남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분모에 h가 있는 것하고 약분돼요. 그렇죠? 해서 남은 게 루트 x 플러스 h 플러스 루트 x 분의 1 이렇게 남았죠. 자, 그럼 h를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h는 사라질 거고, 그러면 루트 x가 두 번 남았네요. 결과는 2 루트 x 분의 1이다.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정의역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분모가 0 되는 곳은 위에 있는 극한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0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 x의 정의역은 0 이상인 곳이었죠. 거기서 0에서는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니까 도함수의 정의역은 0을 제거하면 되지요.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0은 제거됐어요. 0보다 큰 쪽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0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둥근 가로를 표시합니다. 나중에 구간을 표시할 때 이렇게 기호 알아두세요. 둥근 괄호는 포함하지 않는 거, 꺾은 괄호를 이렇게 쓴다면 그 점을 포함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도함수와 그 정의역을 구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제 도함수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그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y는 fx라고 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f'x라는 것은 도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도함수를 다른 기호를 써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미분하는 작업,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분하는 작업을 differentiate, 미분하다라는 뜻으로 영문자 d를 써서 dx분의 d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dx분의 d라고 쓰면 그것 뒤에 있는 것을 미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f를 미분하는 거니까 f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 뒤에다가 f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dx분의 d, f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f는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놓기도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분 좋을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dx분의 d라는 것을 한꺼번에 대문자 d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d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때 독립변수 x를 이렇게 괄호로 함수 기호로 이것도 함수니까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어떨 땐 안 쓰기도 해요. 그 독립변수가 x다라는 것에 뭐 어떤 오해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냥 d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대문자 d는 독립변수를 작게 오른쪽 아래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해서 dx라고 쓰기도 해요. 대문자 d를 dx 또는 d 이렇게 씁니다. d라고 써도 되고 dx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그럼 그 뒤에 있는 걸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f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기호인데 그 미분하려는 함수 위에 우리 프라임 쓴 것처럼 프라임 대신에 다트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f.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f로 썼을 때 기호죠. 근데 주어진 함수를 이렇게 y는 fx다라고 썼다면 당연히 y하고 fx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 대신에 y라고 바꿔놔도 됩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f'은 y' 이렇게 바뀌겠죠? dx분의 df라는 것은 dx분의 dy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f를 y라고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y를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dx분의 d 쓰고 이렇게 내려서 yx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대문자 d를 쓰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dy 이렇게 쓰기도 하고 독립변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d 대신에 dx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dxy 이렇게 쓰기도 하고 dxy of x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트를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y.x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독립변수 x를 생략했을 때는 아까 다 얘기했지만 y' dx분의 dy 내려서 dx분의 dy 그리고 대문자 d로 dy 대신 dx를 써서 dxy 또는 다트를 써서 y 닷 어렵지 않죠? 이런 기호들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다 갖다가 쓰지는 않을 거고 가장 많이 쓰는 게 f'x 물론 y로 바꿔서 y' 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프라임으로 아니면 dx분의 d를 써서 dx분의 df 또는 dx분의 dy 요 정도 프라임하고 dx분의 d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호를 기억해 두세요. 여기 써놓은 것이 전부 도함수의 기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fx가 이번에는 절대값 x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절대값 x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리고 한번 그 도함수의 정의역을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절대값 x라는 함수는 당연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될 수 있지요. 그렇죠? x가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 영문자 대문자로 r 하고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다 라고 써도 됩니다. 물론 둥근 괄호를 써서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는 존재하는 수가 아니니까 양쪽 끝점이 있는 건 아니죠. 둥근 괄호를 써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 x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절대값 x라는 함수가 미분계수를 갖지 않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만 제거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계산해 볼까요? f'x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함수의 식을 가지고 와요. 절대값 x라는 것이 식입니다.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절대값 x 플러스 h x를 대입하면 절대값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x 플러스 h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전에 기술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또는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이런 것들이
극한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의 안쪽에 있다면 켤레를 곱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켤레를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플러스로 바꾼 게 켤레입니다. 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절대값 x 플러스 h 플러스 절대값 x를 갖다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죠. 네, 분자는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곱해졌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절대값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런데 실수의 계산법에는 그냥 제곱을 하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제곱을 하나 똑같죠? 예,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h의 제곱은 그냥 x 플러스 h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곱을 전개하듯이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은 사라지겠죠? 예, 남는 거 2xh 플러스 h의 제곱 이것만 남았어요.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묶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모에 h 있는 것하고 약분이 되죠. 예, 이제 남는 거 x 플러스 h의 절대값 플러스 x의 절대값 분의 2x 플러스 h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죠? h는 0으로 갈 테니까 h 예, 이렇게 0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예, 해서 그 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지웠습니다. 남는 것만 계산하면 되죠. 예, 분모에 뭐가 남았나요? 절대값 x가 두 번 남았죠. 그러니까 2 절대값 x. 그렇죠? 분자는 2x가 남았죠. 예,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그렇다면 2는 분모 분자에 모두 있으니까 약분하고 예, 남는 게 절대값 x 분의 x 이렇게 남았죠. 예, 결과를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예, 이렇게 써도 되는데 예,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똑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이에요. 예, 같은 값이니까 x분의 절대값 x라고 쓰겠습니다. 예, 같은 건데 분모를 그냥 간단하게 쓰는 것을 예, 좋아해요. 수학자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예,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예, 해서 간단하게 똑같은 거니까 분모를 x로, 분자를 절대값 x로 예,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꿔도 값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절대값 x라는 값은 x가 0보다 크면 그냥 x가 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거죠. 예, x가 0보다 클 때는 약분해서 1이 되고 0보다 작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x가 0일 때는 이 값이 없죠. 예, 앞에서 우리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x가 0인 곳에서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어요. 거기서 미분계수를 갖지 않는 곳은 x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0만 제거하면 되지요. 다시 얘기하면 0이 아닌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간으로 표시하면 0만 제거됐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왔다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가면 되겠죠? 예, 0은 제거됐으니까 양쪽이 이렇게 둥근 가로. 그렇죠? 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도함수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함수가 되게 했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제거해 버리면서 도함수의 정의역에서 그렇게 하니까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 봤듯이 도함수를 구하고 나니까 그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 도함수의 도함수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도함수의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또 도함수의 도함수의 도함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함수를 생각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고개 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고개 도함수 어려운 건 없죠? 도함수 계산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다. 간단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호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fx의 도함수는 f'x라고 쓴다고 했어요. 이것을 이제 고개 도함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냥 도함수하고 불러도 되고 몇 개냐라는 걸 얘기할 때는 1개 도함수다. 이렇게 개수를 표시를 해줍니다. 해서 1개 도함수 또는 간단하게 그냥 도함수 이렇게 해도 됩니다. 1개 도함수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자, 그렇다면 f'x도 도함수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것의 도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프라임 하는 것을 도함수 구하는 작업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프라임을 두 번 생각을 한 거죠. 해서 그대로 말 그대로 프라임을 두 개 붙여요. f에 더블 프라임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프라임 두 개 다 더블 프라임 어렵지 않죠? 해서 더블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래 주어져 있던 fx부터 도함수 구하는 그런 과정을 두 번 생각했으니까 2개 도함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더 해볼까요? 더블 프라임도 도함수지요. 더블 프라임도 도함수니까 한 번 더 도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프라임을 또 하나 붙여요. 트리플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fx의 3개 도함수다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리플 프라임 3개 도함수도 또 하나의 함수죠. 그 도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트리플 프라임의 도함수도 또 기호로 써야 되는데 이걸 계속 무한히 반복할 수 있으니까 프라임을 무한히 찍으려면 조금 피곤하죠. 그렇죠? 해서 프라임은 간단하게 보이는 3번까지는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4번 이상 찍으면 조금 귀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 이상은 프라임으로 잘 안 찍어요. 프라임으로 찍었다고 해서 의미가 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수학자들은 그런 기호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기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제부터는 승수 쓰듯이 위에다가 몇 승하고 쓰듯이 쓸 텐데 그냥 쓰면 몇 승하고 혼란이 오죠. 혼동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를 붙여요. 해서 4에다가 괄호를 붙여서 이렇게 f의 4개 도함수라는 것을 이런 기호로 씁니다. 어렵지 않죠? f 위에다가 승수 쓰듯이 쓰는데 괄호 안에다가 그 숫자를 써서 표기를 한다. 어렵지 않죠? 읽을 때는 그냥 f의 4개 도함수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해서 1개 도함수라는 것은 첫 번째로 계산한 도함수야. 그런 뜻이에요. first derivative. 2개 도함수는 도함수를 두 번 구한 거니까 두 번째 도함수야. second derivative. 3개 도함수는 세 번째야. third derivative. 4개 도함수는 네 번째야. fourth derivativ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n번째는 nth derivative. th를 붙여서 n에다가 n번째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그러면 n번 도함수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임의로 n번에 대해서. 그 n이라는 수가 바뀌면서 1이 들어가면 한 번, 2가 들어가면 두 번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임의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문자 n을 써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해서 fx의 n개 도함수를 그 승수수시 써요. 이것은 임의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f의 n개 도함수 위에다가 승수 쓰듯이 괄호 안에 n이라고 써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n개 도함수의 기호를 봤어요.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는 f의 n개 도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역시 우리 도함수 기호를 dx분의 d 하는 걸 쓸 때도 있었으니까 그럼 n번 여러분들이 연산을 했다면 그것을 n번 곱해놓은 것처럼 쓰겠죠. 그렇죠? 해서 n번 곱해놓은 것처럼 n승인 것처럼 해서 괄호는 다 생략해버리고 dxn승분의 dn승 이렇게 씁니다. 이게 n개 도함수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것을 n번 미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y라고 썼다면 y로 바꾸시면 돼요. 예, dxn승분의 dn승 y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예, 이렇게. 자, 그러면 간단하죠. n개 도함수라는 것은 원래 주어진 함수를 도함수 구하는 작업을 도함수를 구하고 그 결과의 도함수를 또 구하고 그 결과의 도함수를 또 구하고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도함수 구하는 그 과정을 n번 시행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자, 그렇다면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다. 그럴 때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게 도함수지요. 그렇다면 도함수를 구하고 또 그 결과의 도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공식을 안 배웠으니까 지금 정의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해서 정의를 써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은 나중에 공식을 배우고 나면 이 앞에서 정의를 써서 계산한 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그 방법을 선택해서 계산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아직 공식을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하지만 공식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앞에서 우리가 f'x를 계산했던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모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f'x부터 정의를 써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산하고 해서 정의, 극한을 2번 사용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결과를 냈으니까 지금 앞에 페이지에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예, 조금 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갑니다. f의 더블 프라임 x는 어떤 함수를 미분할 거냐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f 프라임 x를 미분할 거예요. f 프라임 x의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에서 f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 f 대신에 f 프라임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f 프라임의 도함수니까 정의 가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는 내가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는 함수 f 프라임 x 플러스 h에서의 값 마이너스 f 프라임 x에서의 값. 그렇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가지고 와요. f 프라임 x가 3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가지고 오면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3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x를 대입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차근차근 제곱부터 계산을 해보면 x제곱 하는 건 없어지겠죠? 3은 묶어내야 되겠죠? 공통적으로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면 제곱 전개할 때 x제곱만 치우고 남는 것만 3하고 곱해주면 되겠죠? 예, 남는 거. 2xh 플러스 h의 제곱 남았어요. h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앞으로 묶어내면 뒤에 2x 플러스 h. 묶어낸 h는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이 됐고,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건 3 곱하기 2x 플러스 h. 그렇죠? 그런데 h는 극한에서 0으로 가요. 자, 그러면 얘는 값에 영향을 못 줍니다. 남는 거 3하고 2x를 곱한 게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6x다. 그러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2번 미분하면 그 2개 도함수는 6x라는 함수다. 1차식이니까 함수 그림은 y는 6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 2개 도함수까지 구해봤어요. 물론 3개 도함수, 4개 도함수. 여기서 시연은 안 해봤지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정의를 써서 할 수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